요즘에 참 이 AI가 화두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아주 AI가 들어가지 않는 기기가 이제 없을 정도로 점점 우리 삶의 전반에 이제 AI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변화되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일차적으로는 새 포도주는 이제 복음의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만 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어,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시대적인 변화와 또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이제 2차적인 의미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그때의 전달 수단이라고 하면은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대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편지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이제 그 편지 서신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초대교회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은 편지뿐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메일이라든지 뭐 유튜브, 온라인 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이러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뭐 글씨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음성도 전하고 또 영상도 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망,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이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그야말로 그 어떤 공간적인 제한, 또 시간적인 제한을 초월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이 통로,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 예배가 이제 금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뭐 교회 중심으로 거의 현장에서 대부분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전파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제 그런 방식들이 새로운 어떤 이제 패러다임들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온라인 방식이 있었지만은 이만큼 이제 중요시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에 접속해서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되어졌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또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느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이 우리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살이 원에 팔리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모든 어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이 시대에 이러한 그 문명의 발전들, 이런 기술의 발전들도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각 나라 언어로 통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제 또 온라인으로 서로 인제 어디에 떨어져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소통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라든지 강의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많은 제약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전염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어 선교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되지 않았었습니까 한동안. 뭐 이러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다양한 그 제약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직접 현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제 언어적 영역까지 지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번에 인제 삼성에서 갤럭시 24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아주 붐을 이루고 있죠.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이 됐는데 저도 인제 그 이 AI 폰을 인공지능 폰을 인제 제 사역상 인제 서브폰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온 디바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 핸드폰 안에 인공지능 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 잘 되어져요 가지고. 근데 제가 써 보니까 음. 너무 편리해요. 아주 우리가 처음에 그 핸드폰 그 접할 때처럼 아주 편리하게 실시간 통역도요. 아주 거의 90% 이상의 수준으로 정확하게 이제 통역이 되어지고 일상적인 언어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기능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적절히 우리 사역에 활용하게 되면 아주 유익하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 이제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이.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것을 살펴보야 볼 건데요. 어 이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 사역이었죠. 과거적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오프라인 사역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게 현장 중심이에요. 그렇죠? 현장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뭐 교제하고 이것이 인제 전통적인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불가항력적인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하이브리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제 소위 현재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역, 이 현재적 사역과 현장 중심의 사역과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역이 이제 병행되는 이제 그러한 사역의 영역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교회들이 오프라인 사역, 현장 사역과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미래적인 사역은 뭐냐? 소위 플랫폼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그래서 인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인제 메타 이 초월하다는 말하고 버스라는 말이 이제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어떤 디지털 영역, 온라인 영역을 말하는 거여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줌만 하더라도 소위 인제 2D죠. 이렇게 평면적으로 모니터로 우리가 얼굴을 서로 인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서 가상의 이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꼭 닮은 모양의 아바타를 통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이것이 연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에서 이 롯데
그룹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칼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CES에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마 이 메타버스적 영역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금 선두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메타버스에 나오는 아바타나 이런 게 되게 좀 조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실사, 그러니까 실제 건물, 실제 어떤 그 음, 장소, 또 그다음에 그 나오는 아바타도 그 사람의 모양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주 실사처럼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되어질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뭐 쿠팡에 이런 데서 물건 구매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자세히 이리저리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서 바로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소통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이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프라인 사역, 현장 사역과 줌이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역이 병행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되는 미래적 사역은 이제 소위 플랫폼 사역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온라인 사역,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서로 접목이 돼서 마치 현장에서 모임을 갖고 만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어, 현장에서 내가 아바타로 현장의 그 사이버 강의실에 참여해가지고 현장에서 마치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음, 100% 현장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현장에 유사한 그러한 이제 음, 체험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미래적 사역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요. 우리 선교적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 선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재충전하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또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연동이 돼서 계속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얼마나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현지 언어를 익히는 이제 그런 과정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아주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이 통역 기능, 실시간 통역 기능 또는 번역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그 언어에 대해서 선교지의 언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해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온라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테슬라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참 국가도 나라도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구의 적궤도 300km에서 약 1000km 사이에 1만 대가 넘는 그 인공위성, 그러니까 인터넷 중계위성입니다. 인터넷 중계위성. 그거를 발사해가지고 그래서 전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품질의 인터넷을. 그래서 지금 이미 2,000개가 넘는 인터넷 중계 위성을 발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가 진행되는 지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뉴스로는 올해 안에 이 스타링크가 이제 이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 스타링크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면 우리 마치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 비용이 한 10만 원 남짓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소형 이제 그 수신 위성 안테나를 보내줍니다. 그 장비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연동을 시키면 그러면 최소 100메가 bps 수준의
인터넷이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그러니까 사막지대든 어디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네팔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이 인터넷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돼 있어도 속도가 아주 느려요. 느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별로 인터넷 수준이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일론 머스크 기업에서 인도하는 기업에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인터넷 중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사각지대가 없이 아주 고품질의 인터넷망을 이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지금 그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가 초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그 인터넷망 통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무너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스타링크로 이제 위성 인터넷을 지금 공급해 줘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가운데도 지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해서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통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열방에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복음을 전 세계 각 지역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토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또 먼저 서두에서 다룰 게 뭐냐면요. 이제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 온라인 사회 기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그 가상 공간의 영역에 디지털망을 통해서 그물처럼 연결되어진 하나의 정보 데이터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망입니다. 망. 그래서 소통망이죠. 소통망. 그래서 이 소통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하나의 디지털 소통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URL이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홈페이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블로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현 세계에도 모든 집이나 건물들이 다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망도. 그래서 모든 블로그,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뭐 모든 그 뭐 이런 인터넷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다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URL 이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통해서 서로 조인이 되고 서로 링크가 돼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계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글 계정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줌도 계정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정은 뭐냐? 하나의 디지털 키예요. 디지털 키.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면 이 디지털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키. 그걸 바로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도 국제 사이버시나 홈페이지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계정은 디지털 키다. 디지털 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링크라는 말이 있는 링크는 뭐냐면 이제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해주는 통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터넷망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구글이 있고 뭐 네이버가 있고 뭐 줌이 있고 뭐 유튜브가 있고 뭐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이런 각각의 것들이 다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URL 주소.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접속을 하려면 이제 그 주소와 연결시켜주는 그 디지털 길이 필요하잖아요. 길이. 길이. 바로 그게 링크입니다. 링크. 그래서 그 주소로 내가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러한 디지털 길. 이것이 바로 이제 링크가 되겠어요. 링크.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망이다. 망이다. 그 인터넷 망 속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고 블로그, 홈페이지, 기타 등등.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은 다 주소라는 걸 갖고 있다. 인터넷 주소. 그것을 URL이라고 한다. URL. 그리고 그 인터넷 주소에 우리가 접속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 그 문을 열어주는 키, 디지털 키가 바로 계정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거의 구글의 영향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도 구글 계정이 있어야 이 핸드폰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개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구글 계정을 사용하죠.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키로서 그 플랫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한다. 링크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기기가 뭐냐?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네, 노트북. 왜냐하면 노트북에는요, 그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그게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기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그래서 노트북을 가능하면 좀 좋은 사양으로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 노트북 하나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데스크탑도 있지만 데스크탑에는 이제 또 웹캠이라고 해서 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뭐 마이크도 달아야 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 노트북 가운데도 요즘에는 노트북이요. 예전엔 가격이 비쌌잖아요.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막 이랬잖아요. 요즘에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북 시리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50만 원에서 60만 원대면 정말 훌륭한 기능의 노트북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모니터 크기는 15인치, 15인치, 15인치대가 제일 큰 거거든요. 어, 모니터는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에서 나오는 제일 큰 거는 이제 15인치 또는 15.6인치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쓰시는 노트북이 좀 오래됐고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버벅거리고 자꾸 이제 끊깁니다. 이게. 그래서 노트북 하나는 요즘 최신 모델로 준비를 하시면 요즘에는 워낙 그 기술들이 발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장 장치 같은 것도 예전에 하드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SSD라는 걸 쓰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가지고 빨라져 가지고 일단 온라인 사고 작업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딜레이가 생기고 이렇게 그 중간에 막 끊기고 하면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은 최신 노트북을 활용하시기에 좋고 삼성 갤럭시 북이라고 해서 거기서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이런 노트북을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아주 모든 기능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 쓰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건 그냥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CPU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컴퓨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CPU 이제 그 사양 이야기할 때 CPU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뭐 i5다 뭐 i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CPU가 바로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비유하면 뇌예요, 뇌. 우리 뇌. 컴퓨터의 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CPU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려면 이 CPU가 좋아야 되겠죠. CPU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단계에서 CPU는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i5 이상 CPU가.
i5, i7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지고 근데 i3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바람적인 뭐 추천하진 않아요. i5부터가 가장 이제 우리가 쓰기에 적합합니다. i5. 그래서 i5나 가능하면 i7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뇌가 좋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주기억 장치.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램이라고 합니다. 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살아가실 때 뭐 CPU가 뭐고 램이 몇 기가 뭐 이런 거 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주기억 장치가 바로 램입니다. 램. 그래서 이 램이 요즘에 이제 뭐 4기가도 있고 8기가도 있고 16기가도 있고 뭐 32기가도 있고 한데 램은 높을수록 좋아요. 램은 높을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역에 쓰기에 적절한 거는 8기가 이상이면 됩니다. 램이 8기가 이상. 그래서 램은 뭐 8기가부터는 쓸만해요. 이제 거기서 16기가 그 두 배 되는 16기가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8기가도 잘 돌아가지만 16기가가 되면 아주 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최소한의 사양은 8기가 램이. 그리고 CPU는 i5.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출력 장치는 우리가 잘 아는 모니터죠. 모니터. 이 모니터도 요즘에 보면은요. TV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LED TV. 그래서 LED TV가 다 모니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는 크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노트북 쓸 때는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 키보드죠. 키보드라고 하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USB 단자에 꽂을 수 있는 보조 기억 장치들을 또 이제 자료가 많을 때는 이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이나 PC는요. 가능하면 그 노트북이나 PC 본체에 자료를 많이 저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기기가 사양이 좋아도 그 데이터 저장 데이터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비유하면 차가 성능이 좋아도 차에다 짐을 잔뜩 실어요. 그러면 차가 느려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는 노트북 본체에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놔두고 그래서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팽팽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요즘에는 1테라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저장 용량이 높은 그런 USB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거기다가 백업을 해놓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쓰시다 보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막 그 노트북에다가 중요한 자료 잔뜩 담아놓고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포맷을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포맷을 하면 이제 그 백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제 백업을 시켜갖고 포맷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또 뭐야 저기 뭐야 이제 막 기능을 하는 거예요. 포맷을 하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보조기억 장치를 써서 자료를 백업을 해놓고 쓰면 이 저장을 해놓은 그 보조기억 장치 USB라고 그러죠. USB에 이제 거기까지 그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드는데 자기 본체에다가 이제 해놓고 이미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걸 갖다가 USB에다가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미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바이러스로. 그래서 다른 데다 옮겨 담아도 그 옮겨 담은 데이터에도 그대로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맷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새로 바꿔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USB를 꽂아서 자료를 다시 하면 그 USB에 감염돼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백업을 위해서 자료 백업을 위해서 보조 기억장치 중요한 자료들은 보조 기억자 USB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런 구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윈도우예요. 윈도우. 아, 그래서 이제 뭐 맥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맥에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 깔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응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비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이와 같이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뭐 이런 방식이죠. 이걸 이제 하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버전은 간단한 버전 말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노트북은 이제 다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체형으로. 카메라도 있고, 뭐 키보드, 모니터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노트북이. 아,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할 때 이 캠코더 카메라를 썼어요, 캠코더 카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 것도 좀 케이블도 따로 연결해야 되고 중간 장비도 있어야 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 이런 카메라들이 나오죠. 웹캠. 이거는 이제 바로 컴퓨터에 USB 단자에 꽂아서 쓸 수 있는 카메라죠. 이걸 웹캠이라고 합니다. 웹캠. 그래서 노트북에는 웹캠이 그냥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따로 웹캠이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웹캠을 연결을 해서 써야 이제 영상과 오디오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웹캠에 마이크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서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 유용한 버전은 소프트 버전이다. 노트북이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면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 뭐 모니터, 키보드가 다 일체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트북 하나를 잘 괜찮은 버전으로 준비하시면 다른 장비에 뭐 신경 쓰실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 뒤에 보면 이런 복잡한 단자들이 막 있어요. 이게 복잡한 단자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렇게 모여 생긴 것은 이제 옛날 방식의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서 이제 모니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보이는 단자가 이제 디서브 단자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 쓰는 옛날 방식의 단자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DVI 단자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지털 방식의 이제 단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쓰는 게 요거예요. HDMI 단자. 요런 모양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된 거. 요게 이제 그 요즘에는 모니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TV에도 이런 단자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컴퓨터 뒤에도 요 단자가 요즘에 옛날 PC들은 이런 게 요 단자가 없어요. 전부 요런 단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단자 PC들은 전부 이 HDMI를 씁니다. HDMI 단자. 요걸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으로 퀄리티도 우수하게 영상과 오디오를 연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단자. 요즘 노트북도 요 단자가 같이 항상 옆에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요 단자에 그 HDMI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대형 TV에 HDMI 단자 연결하면 노트북 화면을 갖다가 대형 TV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자가 요즘에는 이제 영상과 오디오 연결 단자로서 대세가 돼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발전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그 핸드폰 충전할 때 쓰이는 C 타입 있잖아요. C 타입. C 타입. 이제 그걸로 또 발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HDMI 단자에서 C타입 단자로 발전해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최신 모니터라든지 최신 컴퓨터들은 전부 C타입으로 나와요. C타입으로. 핸드폰처럼. C타입으로 연결하면 그냥 다 영상과 오디오로 연결 쓸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이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기초 지식이에요. 요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버전인 노트북 하나만 괜찮은 거 아까 제가 하나 그 추천해 드렸잖아요.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면 15인치 아주 좋은 거 살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옛날에 100만 원, 1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짜리 수준을 뭐 빵빵 따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노트북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포터블, 그러니까 이동하기도 편하고 어디든지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가 어디든지 줌이라든지 유튜브로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돼 가고 또 우리 온라인 사회에 인공지능이 어떤 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 만드는 법, 또 줌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 사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렇게 직접 해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북이나 PC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한 2, 3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좀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이나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서로 접속하고 연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경험들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해보시면은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음, 거죠. 자꾸 해보고 익숙해지면요, 진짜 쉬워져요. 제가 이 과정으로 이제 그 온라인 사역 아카데미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60대, 70대. 기본적인 컴퓨터 그런 기능도 이제 부족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다 하시더라고요.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사용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하게 잘 쓰시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온라인 사용도. 그래서 자꾸 내가 해보고 부딪혀서 해보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가이드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중에는 그냥 너무 쉽게 이것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이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쉽게 쉽게 나갈 거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하면서 자꾸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해보면서 부딪히는 것은 이제 저한테 카톡을 주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리고 또 수업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면서 저기도 하도록 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음 주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분 전까지만 접속하시고 준비하셔서 11시에 정확히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죠? 네. 네. 최대한 제가 쉽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이 줌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밑에 채팅창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그 채팅창이 열리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거기 밑에 그 줌 화면 밑에 보시면 그 뭐 음소거 비디오 중지 뭐 참가자 하면서 그 옆에 채팅이라고 있어요. 채팅. 그게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점점점 요걸 누르시면은 창이 뜨거든요. 거기 보시면 채팅이라고 채팅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채팅창에 공지사항도 제가 올려놓고 하다가 이제 뭐 질문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진행을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